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끝나면 자신 없는 수험생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아는데 틀렸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핑계대는 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지난 영상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압축을 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압축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당연히 무한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압축을 하는 거죠. 압축되어 있지 않으면 반복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반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약간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린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게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게 시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알고 모르고를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객관식 시험은요. 객관식 시험은 답을 몰라도 맞출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답을 알아도 시간이 부족해서 틀릴 수도 있고 실수로 틀릴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게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초 만에 맞출 수 있느냐, 내가 아는 내용을 10초 만에 맞출 수 있느냐, 1초 만에 맞출 수 있느냐, 어쩌면 이 싸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 시험 볼 때 맞출 수 있는 정도의 훈련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끝나면 자신 없는 수험생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아는데 틀렸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핑계대는 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알면서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아는 걸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아는 걸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 알아도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잊지 마세요. 반복을 얼마만큼 했느냐의 싸움인 거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것과 문제로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확고하게 문제는 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요, 특히 제가 기출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요, 기출문제는 첫 번째로 확인의 대상입니다. 왜? 내가 공부한 것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못 맞춰도 됩니다. 맞히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암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풀이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외우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출문제는 분석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분석의 대상이. 왜 이 문제가 나왔으며,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이며, 이 문제에서 내가 뭘 챙겨가야 되며,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특히 저는 이제 그 생선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근데 생선을 되게 제가 지저분하게 그냥 제가 깨작깨작 이렇게 썼나 봐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야, 생선을 싹싹 발라 먹어야지, 너 이렇게 먹으면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 수험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싹싹 발라 먹어야지 왜 대충대충 그냥 풀고 맞추고 틀리고 채점만 하고 끝내느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영양가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냥 깨작깨작 하다가 마느냐. 이런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기출문제는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말 잘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 이 문제가 다음 시험에는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겠구나. 저 같은 경우는요, 기출문제를 보면, 아, 출제자가 왜 답을 1번으로 했는지 알겠다. 왜 2번으로 했는지 알겠다. 왜 여기서 단서를 달았는지 알겠다. 왜 여기서 심지어 저는 왜 이런 조사를 사용했는지 알겠다. 왜 이런, 오직, 이런 부사적 표현이나 조사 표현을, 제한적 표현을 썼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요.
문제를 분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용어가 있어요.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논리의 이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발견하면 참 좋죠. 그러니까 문제는 푸는 대상만이 아니다. 문제는 푸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아주 초보적이고 1차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를. 자, 객관식 문제는 확인용, 그 다음에 암기용, 분석용으로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객관식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이 수험가에서는 뭐 문제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막 말들 뭐 예상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의고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동형 모의고사네. 반복의 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복의 주기는 반드시 점점 빨라져야 합니다. 점점 빨라져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속도는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회독 했을 때, 그러니까 한번 내가 단권화 시켰어요. 여러분 이제 단권화 시킨 그 교재를 한 번 보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걸렸으면 다시 한 번 보는 데는 2주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름을 넘어가면 안 돼요. 50%를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속도가 2배 정도까지는 빨라져요. 물론 더 빨라지면 더 좋아요. 더 빨라지면 더 좋은데 적어도 2배 정도는 빨라져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봤던 걸 또 보는 거잖아요. 답을 알고 보는 거잖아요. 포인트를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봐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볼 때는 일주일 이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50% 정도씩은 줄여가면서 반복을 해줘야 된다. 이 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반복의 주기. 또 반복의 주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읽는 속도를 엄청나게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속도를. 자,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반복의 상황에 오면, 시험 직전에 오면, 자, 내가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몇 과목을 공부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공부했느냐.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날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분량도 줄여놔야 되겠지만 보는 속도도 빨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읽는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주기와 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기와 속도가 맞춰졌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증가할까요? 그렇죠. 회독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회독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회독수는 물론 엄청나게 중요하죠. 회독수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최소 10회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회 이상. 뭐를요? 내가 단권한 교재. 내가 단권한 기출문제집,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최소 10번은 봐야 된다. 물론 여러분 이건 시험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3번만 봐도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뭐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통 한 10번 정도는 봐야 10번 정도는 봐야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읽는 순간 답이 생각나는 그런 마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횟수를 최소한 10번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게 중요할까요? 대충 10번 보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대충 10번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대충 10번 보는 것이요. 대충 10번 보는 동안 대충 10번 보는 동안 놓치는 것이 있다? 그거는 좀 그럴 리는 거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꼼꼼하게 한 번 볼 때 놓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한 번 보고 또 꼼꼼하게 보고 그 사이에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잊어버리는 것을 최소화하게 시키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충이라도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정교하게 볼 것이냐는 사실 1회독, 2회독 요 앞에 단권화 시켜내기 이전에는 정교함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권화 순간서부터 오답 노트를 만드는 순간서부터는 우리가 그 이후의 회독에서는 횟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기출문제집이 딱 한 거에 나한테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출문제를 그냥 풉니다. 마참 요 풀 때 요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풀 때 그냥 문제집에다 푸나요? 아니면 따로 연습장에다 푸나요? 뭐 그러는데 그런 사사로운 것에 여러분 집착하면 안 돼요. 새 거가 나중에 새 거를 보고 싶어요? 한번 또 그냥 아무 깨끗한 곳에 풀어보고 싶어요? 그럼 기출문제 한 권 더 사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답 체크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집 왜? 우리는 지금 문제 풀려고 기출문제집 보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기출문제집 보는 거지. 그래서 지저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체크해 두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틀린 문제를 빨리 읽습니다. 틀린 문제만. 속도 얼마 안 걸리겠죠. 틀린 문제만 일단 읽어요.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 세 번째가 출제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다시 봐야 돼요. 출제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다시 보는 과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권화 과정이 될 거예요. 이제 출제 포인트를 기출문제에 써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경제 이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틀렸다. 그러면 그 경제 이론의 문제를 그래프라든가 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놔요. 거기다가 써놔요. 나중에 볼 때 그걸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요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요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볼 때는 아는 것을 조금씩 지워가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 기출문제집이 1000문제짜리예요. 그러면 서서히 지워요. 이제 아주 확실한 거.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었던 한국사 시험이라고 예를 들면 고려 광고제 때 과거제를 실시했다. 이거는 우리가 천년만년 10번 20번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다 아는 건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볼 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 정도 쉬운 것들은 그런 것들을 살짝 지웁니다. 선지를 지워도 되고 문제 자체를 지워도 되고, 문제 자체가 너무 쉬우면 문제 자체를 지우시고, 선지를 구분하실 거면 선지를 좀 지우시고, 이렇게 지웁니다. 그 다음에 볼 때는 또 안 지워진 거 위주로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볼 때는 또 더 지워요. 그러면서 점점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모의고사나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행체별 기출문제집 전보물이 되어 있는 거 한 번씩 쫙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CG는 모의고사만 공부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시종일관 처음과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기출문제집이 되는 거고, 뒤로 갈수록 양념처럼 밥 먹다가 라면 먹는 것처럼 모의고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신선한 충격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바탕이 없으면 그 신선한 충격이 안 되죠. 그 바탕을 쌓는 것이 기출문제집을 반복 해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자, 첫 번째, 우리는 알아도 반복해야 되고 몰라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기출문제집은 풀이의 대상만이 아니라 확인과 암기와 분석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거 말씀드렸고, 세 번째 또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주기와 속도. 주기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 꼼꼼히 보는 것보다 10번을 대충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10회독 정도의 회독수가 남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는 걸 제가 6단계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문제를 푸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틀린 문제만 보는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메모해 두는 단권화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아는 것을 서서히 지우는 단계, 다섯 번째는 남은 것, 즉 모르는 것 위주로 다시 한번 보는 거, 여섯 번째 시행처별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같은 것을 가미하는 단계, 그런 것으로 훈련하는 단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봅니다. 자, 객관식 시험, 여러분,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머리를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실성을 높이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성실성과 함께 이 객관식 시험 공부에 그 본질을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 공부의 본질, 객관식 시험 공부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꼭 완전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압축과 반복을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시든 어떤 객관식 시험을 보시든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또 합격에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